집 앞에 경찰차 와 있던데 당신 알아요? 경찰차? 돈 없어. 아껴서 써.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내 건물들 너한테 넘길 생각이야. 어? 대운 1등부터 네 명의로 넘겨. 마지막 장면에서 대식은 무철에게 복권 찢었다고 거짓말하며 자리를 피하지만 바로 그 직후 은행 본점에서 357억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실제로 입금된 통장을 손에 들고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대식, 그리고 이 장면을 놓친 무철은 점점 더 불타는 눈빛으로 대식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이번 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식이 거짓말과 현실 사이에서 복권을 숨기기 위해 거짓의 층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무철의 질문에 끝까지 없다고 답하면서도 손을 떠는 대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압박과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한다는 욕망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김대식. 김대식은 현재 357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실제로 손에 쥔 상태입니다. 김대식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김대식의 행동을 보면 무철에게 복권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통장 속 금액을 확인하며 긴장과 만족을 동시에 표출합니다. 김대식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부터 지키는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혼자가 아닌 해숙과의 공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주변 인물들이 점점 진실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죠. 김대식은 더 이상 여유로운 가장이 아니라 모든 위협을 감지하며 눈치를 살펴야 하는 위기의 인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2. 이해숙. 이해숙은 이제 완전히 방어 모드로 돌입한 인물입니다. 이해숙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단호함과 경계입니다. 이해숙의 행동을 보면 대식을 대신해 외부의 위협을 모두 막아내려는 전략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해숙은 무철, 장미, 규태 등 복권에 접근하려는 인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돈은 우리가 받은 운이다라는 확신 속에 모든 압박에 대응하려 합니다. 이해숙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복권을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해숙은 미자와의 전면전, 장미와의 감정 충돌도 불사할 준비를 마쳤으며 드라마에서 가장 경계심 강한 캐릭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3. 한무철. 한무철은 몰락의 끝자락에 다다른 인물로 복권만이 유일한 반전 카드입니다. 한무철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집착과 절망입니다. 한무철의 행동을 보면 대식을 향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주변 인물들과의 동맹을 준비합니다. 특히 대운빌딩을 규태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모종의 부탁을 하려는 계획은 복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자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산을 이용한 한 방의 도박입니다. 한무철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와 복권을 통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무철은 이 시점에서 도망칠 수도 정면 승부에 나설 수도 있는 양면의 가능성을 가진 위태로운 인물입니다. 4. 최규태. 최규태는 민용의 수술비 문제로 현실적인 절벽 앞에 선 상태입니다. 최규태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갈등과 혼란입니다. 최규태의 행동을 보면 대식의 수상한 태도에서 복권의 존재를 직감하고 있으며 무철의 제안과 대식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특히 대운빌딩이라는 미끼는 규태에게 단순한 금전적 유혹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박한 제안이 되겠죠. 최규태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도덕성과 생존의 갈림길에서의 고민이며 이 고민은 그를 양면적인 인물로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규태는 대식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무철과 손잡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매우 복합적인 키플레이어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16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무철이 규태에게 대운빌딩명의 이전을 제안하며 복권 되찾기 작전을 시도하는 전개입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무철은 건물명의 변경을 미끼로 규태에게 복권을 다시 찾아오면 건물 줄게라는 식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회유가 아니라 민용의 수술비 문제로 절박한 규태에게는 매우 강한 압박이 되겠죠. 근거를 제시하자면 무철은 이미 재산과 신뢰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남은 자산을 무기로 바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 분석을 보면 규태가 무철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대식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복권을 향한 또 하나의 위협이 구체화됩니다. 동시에 무철의 행동은 이미자에게도 발각될 위험을 안고 있어 가정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미가 복권의 존재를 외부에 폭로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장미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후 미자에게 머리채까지 잡힌 기억을 떠올리며 이대로는 못 끝내라는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따라 무철과 대식 둘 중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복권 소문을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를 제시하자면 장미는 룸살롱 시절 대식과의 관계, 무철과의 동거래, 해숙과의 과거 인연까지 모두 알고 있으며 이 정보를 본격적인 무기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향 분석을 보면 복권의 존재가 언론, 경찰 등 외부에 노출될 경우 법적 분쟁이나 세무조사 등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대식 부부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장미는 이 시점에서 가장 불안정하지만 동시에 가장 폭발력이 강한 변수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미자가 무철의 명의 이전 시도를 막고 복수에 동참하는 전개입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미자는 무철이 갑자기 건물 명의를 바꾸려는 시점에서 의심을 품고 장미와의 관계, 복권 소문 등을 엮어 모든 사실을 연결지으려 합니다. 건물 넘기려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의심은 무철의 몰락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장미와 연합해 무철에게 복수를 감행하는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자면 미자는 이미 장미와의 갈등에서 치욕을 경험했고 무철에게 여러 번 실망한 인물로 이 시점에서 결혼 생활을 정리하거나 독립적인 생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향 분석을 보면 미자의 판단은 무철의 계획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해숙과의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자는 중립적이던 과거와 달리 이젠 공격적이고 계산적인 인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복권을 중심으로 한 심리전은 끝나고 이제는 실질적인 공격과 방어의 전면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운을 잡아라 16화는 복권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인물 간의 탐욕과 배신,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김대식은 357억을 손에 넣었지만 주변 인물들이 모두 복권을 의심하거나 노리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숙은 대식과 함께 복권을 지키려는 마지막 보루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고 무철은 대운빌딩이라는 마지막 자산을 무기로 던지며 반격을 시도합니다. 장미와 미자, 규태까지 모두 독자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은 복권이라는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관계와 감정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무철의 제안, 과연 규태는 받아들일까요? 장미는 끝내 복권을 폭로할까요? 미자는 무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대식과 해숙은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음 회차를 더욱 깊이 있게 예측해봅시다.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복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심리전, 폭로전이 본격화되며 인물 간의 감정선까지 격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숨겨진 비밀은 점점 드러나고 감춰온 욕망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단 한 명.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